이른바 깡통전세 문제도 심각하죠.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임차인들이 늘었는데요. 이를 악용해 집주인을 바꾸는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엔 사기 계약을 중개하거나 범죄에 가담했던 공인중개사들의 책임도 큽니다. 40대 부부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4년여간 대전 일대에서 11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한 뒤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수법으로 세븐데이스 뉴스 특별 기획 시간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한동안 전세 사기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규모가요, 2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 40대 미만의 청년층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90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60여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채서 아틀란타로 도피했던 이 40대 부부 사건,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미국까지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부부가 최근에 연방 당국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른바 전세 사기 부부 사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에서 정말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집값도 비싸고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가 말이 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사건. 이 부부가요, 무려 90명이 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저지르면서 60여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두 부부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로 도피를 하면서 지내다가 미주 한인사회 이곳저곳에서 이 두 부부의 행적들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 부부의 근황을 또 알게 됐는데요.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미국으로 도망와서 이들은 너무 좋은 집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근황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녀를 뭐 좋은 학교에 보냈다, 뭐 이런 네,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더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최근 연방 당국에 의해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네, 자, 전세 사기 부부 검거를 위해서 한국 경찰청에서도요, 이 오랜 시간 이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요, 대전시에서 지난 2019년 4월에서 2023년 4월 사이에 총 11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한 후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이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것은요, 집주인이 대출한 금액과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금의 합이 집의 실제 시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가가 1억 원이라고 했을 경우 집주인이 5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고 그리고 2천에서 한 3천만 원의 전세금을 받았을 때 이런 상황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이 두 부부가요, 이 같은 수법으로 62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부부의 자매가 거주하는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도망을 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미주 한인사회에도 알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아틀란타 네. 이 한인사회가 좀 떠들썩했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를 한미 양국의 공조로 한국 경찰이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당국과 피해자들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애틀란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서 도피 생활을 또 한동안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요, 이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인 50대 남성이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사기를 당한 후에 지난해 6월인가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자, 체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한국경찰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서 이들에 대한 적색 수배가 발령되자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과 세관 국경보호국 등과 공조해서 이 부부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행적들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기 시작했죠. 아마 이 부분도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개가 되고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띄니까 이 부부가 애틀란타에서 또 시애틀로 이주를 합니다. 시애틀로 이주를 해서 이제 살고 있다가 수사당국이 계속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왔잖아요. 시애틀에서 이제 이들의 주소가 확인된 후 2개월간의 잠복 끝에 용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한국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저도 이들 부부가 애틀란타로 이 도망을 왔을 때 마켓에서 찍힌 사진이 SNS에 떠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SNS의 영향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내일처럼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부부의 검거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예. 아무리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 넓은 땅 미국까지 도망을 온다 해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한다는 것, 이번에 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